자, 이제 보안수사권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꼭 이거 해야 되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거의 뭐 이념, 이데올로기 같은 지금 모셨던 그것이 좀 무너지는가 궁금한데 우선 한동훈 대표가 지난 월요일에 그 보안수사권이 없었더라면 정말 그 슬프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을 뻔한 그 2022년 사건이죠. 그 부산 돌려차기 난 피해자 김진주 씨를 만났는데 김진주 그분은 이제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만난 얘기 그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구속기간이 줄어들고 조건부 석방이 되고 그런 사회는 전혀 피해자 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나라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라는 가해자 편인지 피해자 편인지. 예, 나라는 가해자 편인지 피해자 편인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우리 그 한동훈 대표는 옆에서 이제 그걸 듣고 또 이와 같이 답을 하죠. 그거까지 들어보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단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 얻어보자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잖아요. 이 법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따구냐. 국민과 이런 피해자가 구덕이고 장인기 같은 살인자가 장입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덕이 취급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 민주당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덕이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상당히 아주 통렬한 맛은 있는데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점점 사건이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분. 이게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이른바 그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한을 품은 거죠. 검찰에 대한 한. 네, 노무현의 한을 풀어주자. 그게 바로 이제 검찰 해체하는 거다. 거기 이제 더 목표 지점 거의 꼬린 지점까지 와 있는 건데 네. 요새 와서 좀 기류가 바뀌는 거는요. 네. 이거 이렇게 강행하잖아요. 제2, 제3의 뭐 장용기 뭐 지금 돌려차기 뭐 많이 이렇게 나오고 이 케이스가 계속 축적이 되면 28년 총선은 이것 때문에 폭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현타가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장윤기 사건에 대한 워낙 그 반향이 크다 보니까 그 민주당에 좀 이렇게 눈치 빠르고 머리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현타가 조금씩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는 참 흥미로웠던 그 관심 있게 본 게 그 6개 한국 성폭력 그 피해자 협회죠. 저기 보안 수사 없다면 여자들만 피해 본다. 그 여성단체 6개 단체 그리고 진보단체까지 나서서 공동성명을 내는 그러니까 진보단체까지 나서서 이제 보안 수사권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 나왔는데 이제 뭐 전 국민이 지금 뿔이 난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정확히 잘 봐야 됩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대중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19년에 조국 사태 났을 때도 뭐 딱 봐도 100만이 나오면서 진영 대결로 몰고 갔잖아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그때 조국 대표 대학 교수 출신이 이런 일을 했어? 라는 걸 알게 된 젊은 분들이 다 이제 돌아섭니다.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이 보수를 더 지지하는 쪽으로 바뀐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더 커요. 우리가 누구나 형사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국가가 존재해서 우리는 안심을 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밝혀주겠지. 네. 범인 잡아서 응당하게 형벌을 때려주겠지. 근데 그 수사 단계를 하나 없애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한 번이라도 더 해주면 좋잖아요. 네. 여기서 한 번 해주고 저기서 한 번 더 보완해주고 한쪽에서 또 해주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없애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다 좋다 그러면 검찰 티가 하나도 안 묻은 비검찰로 완벽한 비검찰 출신으로 보안수사청을 만들어라 그러면 차라리 네. 그게 제일 나은 거 아니에요. 보안수사청. 그냥 하나 보안수사청. 잘 만들잖아요. 여기 공수처도 만들었고 중수처도 만들고. 그거 윤 대변인 아이디어예요? 예. 그냥 만들으라고 하나를 차라리. 그럼 깨끗하게 될 텐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분화가 되고 있어요. 저 단단한 당이 연령대나 배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86 운동권이 아닌 의원들 중심으로 조금씩 규합을 해서 지금 86 운동권들의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 보안수사권 목적을 이렇게 해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와서 하더라고요. 여러 의원들이. 이소영 의원도 어제 말씀하신 거 제가 잘 들었는데 그새가 미약하다. 그러나 이분들은 알고 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근데 아무튼 그 민주당 의원들 또 결국 그 정해지면 그냥 막 몰고 가는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대표 출마한 세 사람 모두 특히 김민석, 정청래 모두 이거는 끝까지 간다. 보안수사권 없다. 이렇게 완전히 가고 있어요. 이거 좀 그 일정 같은 게 좀 미뤄질 수도 있나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제일 비겁한 게 김민석이다. 김민석 그렇죠. 진짜 이런 사람은요 당 대표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그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네. 최소한의 예외는 남겨놔야 된다고 대통령 몇 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가 그걸 밀어붙이면서 정부안을 넘겨달라 예. 하니까 김민석은 자기 출마해야 되니까 정청래한테 이겨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그 보안 수사권 문제 가지고 이거를 붙으면은 그 시점에서는 장은기 사건이 이렇게까지 사회적 파장이 클 거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 하고 자기에게 득표에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예. 주판화를 그렇게 튕겨 가지고 그냥 그거는 정부 입장이나 당 입장이 똑같아. 당이 알아서 해. 이래버리고 퉁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노선 싸움이 아니라 예. 완전히 오로지 밥그릇 싸움이라는 게 뭐 제대로 된 이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없잖아요. 보안 수사권도 그냥 오로지 김민석은 거기서 빠져버린 거예요. 예, 빠져버리고 그런 점인데 지금 이제 장윤기 사건이 나오면서 기류가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아마 처리 시점의 문제로 좀 치환해서 가가지고 8월 17일 이후에 하자. 하면서 뭔가 이제 대비책을 좀 강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번에 그 대통령 공소 취소 입법도 바로 하려고 그러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어떻게 하자 그래서 일단 처리 시한의 전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보안 수사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박범계 의원도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 박범계 의원이 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전당대회 이슈가 사라지고 나면 이 보안수사권에 관한 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제발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유지해야지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그 없습니까? 나쁜 놈들 계속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의 세계관은 우리랑 많이 달라요. 이 사람의 세계관은 80년대 멈춰 있기 때문에 닥치고 전면 보안수사권 폐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저 민주당 의원 그 정청래 같은 분들 포함해서 또 민주당의 이른바 뭐 강성당원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검찰 없애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당했다는 수사까지 이슈가 완전히 없애려고 그러는 게 이유가 뭐예요? 근원이. 예를 들어 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뭔가 정부에 의해서 제재를 당했던 사람들은 다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안기부였잖아요. 안기부가 바뀌어서 지금 국정원이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남은 게 검찰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거 또 이재명 대통령 수사 관련한 거 이런 식으로 검찰은 조작해서 증거 조작해서 기소하는 데야. 그러니까 이화영 연합파트 여기까지 쭉 서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국민이 과연 그걸 체감할 수 있을까? 일반 국민의 도대체 몇 %가 검찰청을 들락날락 하겠냔 말입니다. 자기들 얘기만 하는 거죠. 제 기억에 검찰이 없어서 제일 끔찍하게 벌어졌던 사건은 그 박종철 군 그렇죠. 사망 사건. 저 1987년이니까 이제 제가 대학원 막 졸업할 때인데. 너무 그냥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요. 검찰 보안 수사로 밝혀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그 담당 검사가 나중에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하고 당대표까지 한 안상수 검사였어요. 안상수 당시 검사가 안상수 검사가 박종철의 죽음을 밝혀냈구나. 그렇죠. 네? 경찰은 그걸 암장시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화에 무슨 적자라면서 아주 썩어 빠진 거죠, 진짜.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선배가 신송호 기자. 중앙일보 기자 제 선배가 그 특종을 했어요. 그 검찰 가서 검찰이 그걸 뭐 기자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을 경찰에서 올라온 걸 보고 쯧쯧쯧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러면서 슬쩍 문을 열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호 기자가 그걸 보고 거기서 죽은 사실을 처음 밝혀냈어요. 검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보안수사권 앞에서 옛날 우리 선배 얘기까지 이제 저는 중3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중3 겨울방학. 저랑 좀 연식이 좀 다르시네.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만일에 이런 보안수사권 갖고 계속 그 국민을 억울하게 하고 피해보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생각도 보안수석은 유지 아닙니까?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어떻게? 아니 그 거부권 행사하는 게 진짜 뭐 모두를 위한 대통령?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요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 이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따지면요 보안 수사권 막 없애가지고요. 무식하게 막 없애가지고요. 뭐 이런 사건이 막 해갖고 사회적 불평불만이 뭐 하는 게 나중에 정권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 예, 그 이제 야당 승리하는데 좋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너들 더 열심히 해라. 이러면 이건 양심 불량이죠. 이런 인간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국민들의 안전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 그럼요. 예. 아유,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저 정리하는 말씀 한 점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재명 정부가 1년은 참 좋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1년 동안에 묵혀뒀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새고 네. 또 저희 당 문제도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는 당 문제는 정리 과정인데 속도가 좀 늦어서 많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8월, 9월 요때는 많이 바뀌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풍비데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신 의원님도 네, 이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예, 또 뭐 국면이 좀 바뀌지 않을까. 예. 좀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그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